염상섭의 두 파산. 염상섭 하면 혹시 뭐 떠오르는 소설 있어요? 엄청 유명한 거 있죠? 3대. 네. 해방 공간의 각박한 현실과 가치관의 혼란. 돈 앞에선 가족도 없어. 이 작품은 정내 모친과 오김이라는 두 인물의 대립적 인물을 통해 물질적으로 파산해가는 인물, 정신적으로 파산해가는 인물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을 통해 해방 공간의 시대적 혼란상과 물질 만능주의 세태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만연체 문장이 길어. 경기도 방언, 경기도 사투리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뭐뭐 했는 거? 요거 수원 사투리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당시의 사회성을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49년 신천지에 발표된 이 작품은 해방 직후의 물질적 만능주의를 그린 단편소설이자 세태소설입니다. 염상섭은 현실의 문제를 예리한 관찰력을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객관적 리얼리티를 확보하는 작가입니다. 염상섭 이름이 나타나면 해방,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 사실적으로 사회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파산에 도달한 인물과 정신적 파산에 도달한 인물을 제시해서 그래서 두 파산이구나. 물질 만능 세태와 각박하고 혼란한 사회생활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결국엔 둘 다 파산하고 이러한 것들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와 분위기가 만들어낸 피해자라구나 보시면 됩니다. 왼쪽 잠깐 볼게요. 정래의 모친은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죠.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경제적으로 몰락했고 오김이 물질 만능주의 세태를 따르며 정신적 파탄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작해보자. 앞부분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던 정래 모친은 그에게 돈을 빌려준 친구 오김과 만나게 됩니다. 오김은 정래 모친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며 몰아세우고 정래 모친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오김을 뒷골목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오김은 이에 응하지 않고 구경꾼이 보는 앞에서 정래 모친에게 창피를 준다. 우와, 하여튼 쥐가도 지랄이요. 구경꾼은 잔뜩 꿰어드는데 정래 모친은 생전 처음 당해보는 이러한 모욕에 눈앞이 아찔하고 가슴이 꽉 메어 올랐으나 언제까지고 이러고 서 있다가는 여기에서 더 무슨 창피를 당할까 무서워서 선뜻 몸을 빠져 옆 골목으로 줄다름쳐 나간다. 뒤에서 발소리는 없으니 오김이 제대로 간 모양이었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정래 모친은 눈물이 핑 돌았다. 27가지 동경 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인의 연애네 하면서 제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 나이 많은 남자의 후실 첩으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할까 아이를 한번 낳아보았을까 40전의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신뢰만힘으로 떠받들여 제멋대로 호강하여 본 오김이었었다. 어따 오김이 어때? 대단하죠? 남의 집에 첩으로 들어가서 살 만큼 돈이면 최고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오김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는 거겠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김의 어떠한 가치관을 지니면서 살고 있는 건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지금도 어디가 40이 훨씬이 넘는 중늙은이로 보이랴. 너무 곱게 예쁘게 자라거든요. 머리를 곱게 지지고 엷은 단장에 번질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덧 유한마담으로 알 것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물에 대한 외양묘사. 설마 1할 오픈 아귀 다툼을 하고 예전에 어려운 예전 동물을 쫓아다니며 울 일은 고리대금업자로야 누가 짐작이나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가 되었지만 오김이는 반민자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무슨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불악기까지 덤벼들었던 것이다. 돈만 있으면 최고지. 우리 남편 놈이 첫째 뭐 지금 나랑 같이 사는 놈이 나라를 팔아먹었던 말았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돈이면 최고지.
중경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의 취재역인가 감사역을 지냈으니 반민법이 국회에 통과되는 날이면 이 정도면 어떡해요?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를 한 거지.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중풍으로 3년이나 누워 있었던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주기나 하기 전에야 의례 걸리고 말 것이고 병 걸린 남편 죽을 거고 걸리는 날이면 떠매어다 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남편 놈이 그렇게 친일 행위를 했으니까 네가 대신 감옥에 가라 하지는 않겠지만 지니고 있는 집칸이며 땅이니 다 몰수당할 것이고 비록 자식은 없지만 자기는 자기대로 살 길을 차려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었었다. 이 길, 어떤 길? 고리대금 업자. 나라 팔아먹은 남편놈 죽으면 나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위아래 식소를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 소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야 남의 욕을 덜 먹는 발뺌이 되는 것이다. 고리대금업자, 너 지독하게 너 그렇게 살아? 아니야, 우리 영감 약값 돼야 되고 집안을 내가 다 떠받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 짓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사니 여자 몸으로 혼자서? 이러면서 앓는 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변명이지. 오기민은 정례 모친이 혼쭐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 보라는 듯이 곁눈으로 흘겨보고 입귀를 셀룩하고 비웃으며 버젓이 사람 틈을 헤치고 종로편으로 내렸습니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만 가슴은 후련하니 머릿속이고 가슴속이고 무언지 뭉치고 비비 꼬이고 하던 것들이 확 풀어져 쓰러지고 화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 기분이 시원하다. 정례 모친한테 돈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뭐야? 지가 기분이 딴 데서 나빴는데 화풀이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쁜 년이야 이거. 어디야? 그러나 그 뭉치고 비비 꼬이란 것이 반드시 정례 어머니에 대한 악감정은 아니었다. 오기미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었다. 친구인 정례 모친이 그렇게 싫어서 그랬었던 것은 아니야.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20만여 환이라는 대금을 받아내려면 한 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주어야 하겠다고 벼르기는 하겠지만 얼떨결에 나온다라는 말이 젊은 서방을 둔 떠세냐 뭐냐 한 것이 구석없는 말이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었다. 정례 모친을 몰아세우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례 모친, 가난해서 그렇지 뭐. 과분한 남편이란 생각은 늘 하는 오기미는 했었다. 돈은 많이 못 벌어오지만 그래도 남편은 잘 만났지. 뭐 약간의 부러움도 있었나 봐요. 자기는 첩으로 들어가서 살고 늙은 남편 중풍 뒷바라지나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질투가 나기는 했겠지. 남의 남편 보고 부럽다거나 셈이 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것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식도 없이 군 식구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공연히 짜증도 나고 정례 어머니가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어려운 살림에 얽매이고 고생은 하지만 차라리 그것이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라는 생각도 나는 것이었었다. 내가 돈은 좀 많이 있고 고리대금업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차라리 빚지고 있는 정례 모친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내 인생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년이면 공과대학 나올 맏아들, 중학교 다니는 어머니보다 키 큰 둘째 아들, 딸은 지금이라도 사위복에 다 길러놓고 남편은 펀둥펀둥 놀며 마누라가 조리차를 하는 용돈이나 받아 쓰고 자동차로 땅떼기를 까불렸을 망정, 차 산다고 있는 땅 갖다 팔아먹었을 망정, 신수가 멀쩡한 호남자가 무슨 정당인가 하는 데에 조직부장, 훈련부장으로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어머 정례 모친 이제 좀 남편이 밥값 좀 하면서 살림 밥값 좀 하고 살림에 보탬 좀 될 수 있으려나? 라고 생각하니 때를 만나면 아닌 게 아니라 장래 대신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진짜 재수 좋아서 잘 풀리면 정례 모친 인생 확 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오기미는 인생이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돈을 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있냐. 팔구삭동안 장사를 하느라고 매일 들러서 보면 젊은 영감을 등이라도 두드리고 머리도 쓰다듬어 줄 듯이 지성으로 모시고 있는 꼴이란. 아닌 게 아니라 옆에서 보기에도 부럽기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처음 했을 때 예전 시절이나 도사관, 도지사 관사에 들러서 드날리던 때야 어느 존재나 있던 위인들인가 남편놈이 도지사하고 있으면서 건강했었을 때에는 나를 찾아서 사람들이 뻔질뻔질 돌아왔었지만 남편 그 꼬라지 대고 다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 뭐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함을 몸으로 느껴본 거지. 그것이 처지가 되어서 관 속에 발 한 발을 들여놓은 영감이나 반은 죽은 것 같은 영감이나 반민자로 지목을 당하다니 이런저런 것 생각하면 쭉쭉 뽑아놓은 자식들 한 활동적인 허우대 좋은 남편에 둘러싸여 재미있고 기운 꼴차게 사는 게 부럽고 지들만 잘 사는 게 그러네 결국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정내 못 치니 부럽고 시기가 나는 거지. 보기 좋게 2년 전년 쏘아붙이며 한바탕 해내고 나서 속이 후련한 것도 그러한 시기심 때문이었고 공연한 자기 화풀이 때문이었었는지는 모른다. 뭐 별거 없고 두 파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은 김옥임이 정신적으로 파산한 인물의 내면 심리 왜 그렇게 정내 모친한테 그렇게까지 심하게 꼬라지 부렸을까에 대한 심리가 나타나 있는 거네요. 밑에 나와 있는 진단 체크 윗글에서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은 돈 내라 라고 하는 김옥임이랑 빌렸지만 갚지 못하고 지금 도망가야만 했었던 정내모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해방 직후인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라 팔아먹은 놈들 잡아서 족쳐야 되는데 법을 만들려고 했었지. 민족 반역자 처단하는 법, 반민법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뒤에 나와 있는 문제 1, 2, 3번 확인해 보시고요. 뒤에 나와 있는 서술형 문제는 잠깐 볼게요. 윗글에서의 제목이 두 파산인 이유는 뭐입니까? 라고 하면 정내모친의 경제적 파산 김옥임의 정신적 파산 윗글에서 오김이 정내모치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자식들 잘 키워놓고 자식들 잘 키우고 남편이 이제 젊고 바깥 생활하면서 활동적으로 살고 있지. 반면에 자신은 자식 하나 없이 반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남편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따지면 이러한 것들이 대한 시기심 때문인 거죠. 뭐 요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고 1, 2, 3번 역시 2분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작!
1번 정례 모친과 오김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 맞죠? 정례 모친은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경제적 어려움, 셋이나 키우고 하나는 대학까지 보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김은 정례 모친의 남편과 자식들 부러워하고 있는 것 맞고, 오김이는 해방 직후에 정례 모친에게 수모를 당한 경험 아니요? 그런 경험 없죠. 오김은 해방 이전 도지사 대감에 후실로 들어가 호강하면서 살았었던 거 맞지? 답은 4번.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정신적 파산을 당하고 있는 김오김이의 심리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얘기해주고 얘가 왜 이렇게까지 꼬라지 부리는 성격이 되어 있나 또 알려주고 있죠? 정답은 4번.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심리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문제에서 서술상 특징이라는 말이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시점. 그 다음에 인물 제시 방법. 소설의 구성.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시점 내에서 끊기는 문제입니다. 몇 인치 무슨 시점인지 확인하고 제시 방법은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 여기에서의 구성은 순행적 구성인지 역순행적 구성인지 액자식 구성인지 다양한 사건들을 병치하여 나서는지 보통은 요거 4개 중에 하나 써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제시 방법은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3번은 또 읽어는 볼게요. 이 작품은 광복 직후를 배경으로 물질적으로 파산해가는 인간과 정신적으로 파산해가는 두 인간의 유형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두 인물의 우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인물. 이 사람들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야. 당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내. 어쨌든 둘 다 피해자다. 하지만 오김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죠? 그렇지 않나? 정례 모친이 오김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돈 없어서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파산에 도달해서. 오케이. 정례 모친이 양육하는 세 자녀와 무능력한 남편은 경제적 파산을 가중시키고 정신적 파산, 정례 모친 나중에 정신적으로 파산할 거야? 그거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답은 2번. 오김이 정례 모친을 부러워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안정된 가정, 자식이랑 남편이 있으니까. 오김이 반민자의 아내가 될 거다. 그걸 고려해서 고리대금업을 한다. 어쨌든 돈 먹고 살겠다, 고리대금업, 남의 피 빨아먹고 살겠다, 역사적, 윤리적 의식이 마비된 정신적 파산에 이미 얘는 도달해 있고 정례 모친과 오김이 각각 경제적 파산, 정신적 파산에 도달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둘 다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답은 2번.